아니, 한국 진짜 거지야.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여기 영국 맨체스터 근처 작은 마을인 콩글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이 한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한국인들을 더 이상 카페 손님으로 받지 않을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페 사장이 이것을 알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삶은 콩글턴에서 조용하게 흘러가요. 맨체스터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25살의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큰 카페는 아니고 가끔 들르는 관광객이나 동네 주민들이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정도죠. 장사는 느릿느릿하지만 안정적이라 마음에 들어요. 시끌벅적한 도시를 떠나 이런 곳으로 온 건 숨을 고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쁘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며 소소한 것들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어요. 공기 속에는 갓 내린 커피와 따끈한 빵 냄새가 가득하죠. 창밖 거리는 대체로 텅 비어 있고 가끔 새 한 마리가 인도를 따라 폴짝폴짝 뛰어다닐 뿐이에요. 이 조용한 아침이 좋아요. 카운터에 서서 첫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얼굴을 다 알아요. 톰슨 씨는 항상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그린 씨는 레몬 한 조각을 넣은 홍차를 좋아하죠. 그들은 보통 날씨나 정원 이야기를 잠깐 나눈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이곳에 오는 걸 지켜보는 게 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에요. 콩글턴에서의 삶은 늘 평화로워요. 예측 가능한 생활이 좋아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큰 변화나 드라마 없이 매일이 익숙하게 흘러가는 것이 편안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평화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낯선 손님 몇 명이 카페에 들어온 날이었죠. 그들은 제가 보던 단골도 아니었고 가끔 지나가는 관광객들과도 달랐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크루아상과 스콘, 그리고 당근 케이크 몇 조각을 진열대에 놓고 있었는데 문 위에 달린 작은 벨이 딸랑거리며 울렸어요. 문을 보니 4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여행 중인 가족처럼 보였죠. 그들은 제가 모르는 언어로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밝았어요. 그들이 아시아인인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를 이끌며 따라왔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행복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 서서 그들을 잠시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웃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귀엽더라고요. 부모님도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며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나 테이블 위에 놓인 말린 꽃병 같은 작은 장식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곧 아버지가 카운터로 다가와 메뉴판을 가리켰어요.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주문을 하려 했는데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받아 적었죠. 커피 2잔, 아이들용 밀크쉐이크, 그리고 페이스트리 몇 개를 주문했어요. 어머니는 작은 인사를 건넸어요. 고맙다는 의미인 듯한 그 가벼운 인사에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그들이 식사를 마친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자리를 그냥 두고 가지만 이 가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컵을 카운터로 가져오고 아이들은 접시를 가지런히 쌓았어요. 어머니는 심지어 테이블 위에 남은 물자국까지 휴지로 닦아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가족은 마치 이 카페가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죠.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제게 테이블 정리를 맡기곤 했어요.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 일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은 마치 이곳을 소중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그저 한번 들른 카페에 불과할 텐데 이곳이 특별하다는 듯한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왜 그토록 예의를 지켰을까요? 그저 관광객일 뿐인데도 그들의 태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단순한 예의범절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와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K-팝이나 몇몇 인기 있는 영화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웃으며 반응해 주었어요.
어떤 손님들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 엽서나 간단한 간식을 주고 가기도 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에는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 부부가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던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케이크 한 조각을 서비스로 드렸어요. 그들은 정말 따뜻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했고 마치 제가 대단한 걸 해준 것처럼 기뻐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한국 손님들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제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들만의 문화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음식, 음악, 전통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봤죠. 유튜브 영상도 몇 개 보면서 한국어 인사말도 연습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입에 잘 붙지 않았지만 발음할수록 그 소리가 좋아졌어요. 점점 한국 문화에 더 빠져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는 정이라는 개념도 알게 되었죠. 이 개념 덕분에 그들의 따뜻한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에게도 정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카페 운영이 더 즐거워졌어요. 한국 손님이 올 때마다 그들의 세계를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음식은 어떻게 나누는지, 말은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그리고 항상 여유를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신기했어요. 콩글턴에서의 제 삶은 늘 단순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변화를 바라지 않았는데도 그 변화가 제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죠. 하루는 카페를 마감한 후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세상이 부드럽게 흐려져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손님들과의 만남은 그저 예의와 호기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은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작은 배려와 따뜻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제 작은 카페에 잠깐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이 새로운 호기심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 것 같아요. 카페 문 위에 달린 종이 조용히 울리며 새로운 손님들의 도착을 알렸어요. 저는 앞치마에 묻은 손을 닦으며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죠. 한 젊은 한국인 커플이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남자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하는 이 작은 행동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여자도 부드럽게 웃으며 창가 쪽 테이블로 가 앉았고 둘은 낮고 조용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 그들은 메뉴판을 힐끗 보며 웃음으로 답했어요. 비록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화 속에는 분명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따뜻한 태도와 작은 제스처는 예상치 못한 안락함을 안겨주었어요. 뭔가 특별한 친절을 베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차와 케이크를 준비한 뒤 작은 페이스트리도 서비스로 추가했죠. 테이블에 페이스트리를 내려놓자 여자는 기쁨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고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땡큐. 그들은 서툰 영어로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진심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은 단순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그 커플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세는 딱딱하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그들은 서로 낮게 속삭였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의도적이었어요.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공짜 페이스트리를 받고 우리는 안 줘요? 그의 억양은 이상했어요. 마치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억지로 흉내내는 것처럼 들렸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아, 저건 그냥 작은 친절이었어요. 두 분이 정말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남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도 한국인이에요. 이건 차별이에요. 그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날아와 저를 후려쳤어요. 예상치 못한 낯선 말에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죠.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때 그의 동료가 합세하며 분위기가 더욱 딱딱해졌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대사관에 보고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대사관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리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이 몰려왔죠.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억양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의 한국어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최근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익숙해진 발음과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남자들은 그 리듬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흉내내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가슴속에 불안감이 확 밀려들었어요.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진정하려고 했어요. 정말 한국인이 맞으세요? 거의 속삭이듯 조심스레 물었죠. 첫 번째 남자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망설임은 제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두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의심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더 밀어붙이길 기다리는 듯 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물러날 수 없었어요. 아니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비웃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짧은 순간 그는 불안해 보였어요. 주변 공기는 한층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다음 상황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다시 협박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한 채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말에 그 남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예상치 못한 저의 결단에 놀란 듯했죠. 그의 동료도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고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빠르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사라졌어요. 종이 울리며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 현지 손님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 대처하셨네요.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겨우 정신을 차리려 애썼죠. 나중에 경찰이 그들의 정체를 확인해줬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고 한국 관광객인 척하며 제 친절을 악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경험은 제게 묘한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안겨주었어요. 진짜 한국 손님들이 보여준 친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었죠. 제 본능을 믿고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한 것도 작은 승리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친절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는 한국인 손님들의 정중함과 배려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특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종종 진짜 한국 손님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작은 인사와 조용한 예의,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배울 가치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죠. 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카페 문을 잠그고 고요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절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요. 그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던 남자와의 사건 이후 카페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겠다라는 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가 떠난 뒤에도 그 비웃음 섞인 표정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죠.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어색한 발음과 더듬거리던 말투가 그걸 증명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제 마음속에 작은 얼룩을 남겼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한국 손님들의 따뜻함에 대한 믿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거죠. 그날 밤 저는 카페 문을 닫고도 한참을 앉아 비에 젖은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제 선의를 이렇게 쉽게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한국 손님들과 나눴던 작은 연결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였는지 그때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사려 깊음, 조용한 감사의 표현이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었길 바랐어요. 다음 날 저는 늘 하던 대로 테이블을 닫고 커피를 내리고 페이스트리를 진열했어요. 그런데도 그 가짜 한국인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속았다는 분노와 동시에 그 사건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어요.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한국 문화의 일부가 궁금해진 거예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건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왜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는지 알고 싶었어요. 며칠 후 친구 줄리아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영화 한 편을 보자고 했어요.
그녀는 한국 영화 기생충을 극찬하며 꼭 보라고 했죠. 단순히 계급 문제를 다룬 게 아니야. 정말 모든 걸 다 담고 있어.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영화를 틀자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예측할 수 없는 반전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스토리뿐만 아니라 인물들 사이의 미묘한 대화와 몸짓, 그들 세계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에는 존중과 겸손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은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따뜻한 유대감을 의미했어요. 그러자 제가 만났던 한국 손님들의 작은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인사로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작은 미소로 감사를 표현한 것들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들의 정서와 문화의 일부였던 거죠. 저는 용기가 생겨 새로운 걸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맨체스터에 있는 국제마켓에 가서 김치 재료를 사왔어요.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면 한국 문화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작은 주방에서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를 따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배추, 소금, 마늘, 생강을 조심스럽게 계량하고 다듬으며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어요. 발효되는 배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그 냄새가 낯설고 강렬했어요. 드디어 첫 김치를 맛봤을 때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너무 짜고 기대했던 맛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도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K-팝도 알게 되었고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의 노래를 듣기 시작했죠. 그들의 음악은 경쾌하고 중독성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노래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감명 깊었어요.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섞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멋졌어요. 어느 날 카페를 청소하면서 스스로 안녕하세요 라고 연습해봤어요. 다음에 한국 손님이 오면 제대로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알면 알수록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깊이 있는 역사와 매력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과 영화,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안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제 카페를 단순히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파는 곳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문화와 소소한 순간을 나누는 공간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나이 지긋한 한국인 남성이 카페에 들어와 창가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분은 다 마신 후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저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그 단순한 인사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요.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저의 진짜 일이었어요. 가짜 한국인 사건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속았다는 경험은 불편했지만 그것이 한국이나 한국인들에 대한 제 시선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한국 손님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호기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심거리를 넘어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곳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서울 거리를 걷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제가 좋아하게 된 그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싶었어요. 그날 밤 카페 문을 잠그고 잠시 서서 거리를 바라봤어요.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부드럽게 빛났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무언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콩글턴에서의 삶은 여전히 단순했지만 이제는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부드럽게 윙윙대는 소리가 카페 안에 퍼졌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죠. 그런데 뭔가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엔 따뜻한 고치처럼 느껴지던 이 카페가 이제는 그 밖의 세상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단골 손님에게 라떼를 건네주던 그때 한국인 관광객 무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들도 따뜻한 인사로 답해 주었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겐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문화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멀게만 느껴지던 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그들의 언어, 음식, 그리고 손님들 속에서 느꼈던 그 작은 배려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겪었던 사건 그 이상한 긴장감과 대치. 순간 이제는 저를 불쾌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제 카페는 그저 커피를 내리는 공간이 아니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은 제가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고 그 창 너머의 세상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카페를 닫고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여행 사이트들을 둘러봤어요.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일인데 이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거닐며 노점에서 따끈한 떡볶이를 먹는 제 모습이 그려졌어요. 주위 사람들의 한국어 대화가 바람처럼 귀를 스치는 것도 상상해봤죠. 명동의 화려한 불빛, 경복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그리고 전통 음악이 주는 잔잔한 울림까지 모두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혼자 그렇게 멀리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저를 밀어주는 힘이 느껴졌어요. 익숙한 콩글턴의 거리 너머에 무언가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찾아왔어요. 늘 그렇듯 줄리안의 집에 모여 와인과 파스타를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생각을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느꼈거든요. 있잖아, 저는 포크를 들고 한참 망설였어요.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줄리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대박인데? 무조건 가봐야지. 다른 친구들도 신나서 여행 꿀팁과 추천 장소를 쏟아냈어요. 경복궁은 꼭 가봐야 해.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리고 야시장도 절대 놓치면 안 돼.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죠. 그들의 열정이 제 마음속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여행 준비에 몰두했어요. 한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쓴 블로그를 읽고 맛집 영상을 찾아보며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김치의 맛과 한국어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이미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것을 원했어요. 제 마음을 조용히 사로잡은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한국인 손님들 속에서 보았던 존중, 겸손, 그리고 따뜻함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카페 창가에 앉아 노을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기회였고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날이 왔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몇 초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진짜 해냈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닫고 카페를 한 바퀴 둘러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콩글턴에서의 조용한 삶은 분명 저를 행복하게 해줬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아직 맛보지 못한 음식,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리고 만나지 못한 이야기가 가득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제 여정은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비행기나 기차를 타기 전에 이미 제 마음속에서 시작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